닭갈비는 같이 먹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랬는데 닭갈비집 주인이 나와서 여기 와서 몇 명이 먹은 게 아니라 포장해서 갔다. 그래서 다 같이 먹은 걸로 자기는 알고. 포장해서 갔다는 자체가 가져가서 다 같이 먹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주인이 테이블 번호가 5번으로 적혀 있는데 자기들은 25번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25번은 배달이고 15인분을 시켰다고 영수증은 되어 있는데 영수증에 25번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그 집은 매우 큰 단골이라 1.5배 음식을 싸준다. 그러니까 20몇 명 정도 분을 줬다. 김영수 도지사 측 얘기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증언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검 보고서에는 식당에 와서 먹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밝혀진 내용은 주인이 자기가 그 수사관한테 아니다 포장해서 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럼 특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확인됐으면 그 기소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영수 도지사의 주장이 맞는 거였습니다. 네, 보고서가 잘못된 거니까. 보고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조작된 거죠. 네. 왜?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다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영수증은 25번으로 돼 있고 그 집은 단골이라 영수증을 보고 바로 얘기해줬다고. 이건 포장이 간 것이고 이것은 20몇 인분 정도 되는 것이고 20몇 인분을 가져가서 혼자 먹었겠어요? 그래서 김영수 도지사가 닭갈비를 다 같이 먹었다고 1시간 가까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특검이 특검 수사 보고서를 애초에 그 부분을 식당에 와서 먹은 것처럼 적어버린 겁니다. 그랬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적었냐는 거예요. 이게 밝혀졌다는 게 핵심이지 김경수 도지사가 알리바이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하죠. 알리바이를 처음 제시한 게 아니라 닭갈비 주인이 재밌죠. 참 닭갈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쟁점이 돼 있어요. 자세히는 3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TBS의 비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전 충남 지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제 대전시장에서 오늘은 양승조 충남 도지사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예, 안녕하세요. 양승조 지사입니다. 예. 대전을 어제 짚어봤고 충남 전체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까지 충청남도 확진자는 161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대전 방문 판매되는 확진자가 도내 8명입니다. 그렇군요. 대전 충남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충남 지역에도 방문 판매로 인한 확진자가 8명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8명인데 또 그 확진자가 다녀간 온천이라든지 선스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 이용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선 따라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다 확실히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발표됐는데요. 예. 예컨대 논산 확진자 같은 경우는 관내 방문 판문업체를 자주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문한 그 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밝혀졌지만 아직 전수조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전에서는 그 위험 군으로 분류된 업소 집합 금지 명령 내렸다고 하던데 충남은 어떻습니까? 네, 충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문 판매업체들은 방문 판매업체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제한 조치를 내렸죠. 그리고 또 어제 대전시장 얘기로는 동선을 밝히길 꺼려한다. 사실 방문 판매하는데 왜 동선을 밝히길 꺼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충남도 도민들도 그렇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에 다녔던 이력 등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 서로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도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남도도 거짓 진술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정당한 역학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가병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문 판매 하여튼 자체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거짓증이란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는 이 집단 감염 확산을 아주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방문해서 판매하는 게 불법이 아닌데 왜 그 이력을 숨기거나 아니면 서로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진술하는 걸까요? 아마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어르신들. 사례가 있는데 자제분들은 사실 그 방문업체로 방문하는 것을 꺼리거든요. 그냥 가지 말라고 많이 권유도 하시죠. 가족들이 그런 가운데 할까봐. 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게 밝혀지면은 혼란을 가지고 왜 위험을 갖느냐는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숨기려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숨기는 사이에 크게 확산된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뉴스를 통해 보니까 지난 주말에 충남도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크게 몰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연결하는 김에 여쭤보겠는데 네네. 해수욕장이 충남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3개 해수욕장이 있죠. 33개나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말리포, 대천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33개나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름이고 피서객들이 몰릴 텐데 그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다단계 방문 판매업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위험한 저희라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7월 4일 정도면 대부분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릴 때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요 출입구를 만들고 거기다 체크를 중화시키고 그래서 발열이 없는 관광객은 손목밴드를 착용시켜서 구별을 하고요. 이런 것도 한번 조치를 좀 취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해수욕장인데 출입구를 만들어서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는 발열 체크하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서 해수욕장에 들어간 분들도 동선 체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락처를 남기는 거네요. 특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그 시군에서 그런 그 마스크 착용하라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며칠 전에 주한미군이 휴양지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국방부 장관께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주한미군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그것도 걱정거리네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인데 발열 체크하고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될 것이다. 네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입구가 만들어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조 충남도지사였습니다. TBS 캠페인 걱정이네. 정년은 코앞인데 애들 뒷바라지는 한창이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 부장, 자네 아직 몰라?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됐잖아. 그래? 그뿐인가 어디? 새로운 인생 상무작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계 경력 설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전문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도움부터 받아보세. 네, 열정 있는 신중년,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코로나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다중이용시설 가지고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지탱하는 힘, 국민건강보험. 보험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고 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감면했으며 기저질환자 빅데이터 정보로 확진자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위대함을 지키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 곁에 언제나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힘내라는 격려와 잘 될 거란 위로가 모호하게 들리는 건 사장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때문이겠죠. 코로나19로 손님이 턱없이 줄어든 가게. 내일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보지만 홀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사장님 곁엔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건네줄 누군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댈 곳이 필요한 사장님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꿈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커가도록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아빠, 올해가 지구의 날 50주년이래. 서울시에서 지구를 살리는 습관을 가져보라는데? 지구를 살리는 습관? 쓰레기 안 버리고 비닐봉투 덜 쓰기 같은 건가? 맞아. 또 담배 피우고 넥타이 안 매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아빠는 뭐 할 거야? 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걸어볼래. 그럼 아빤 회사에 반바지 입고 가봐야겠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TBS가 함께합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 협찬 7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뒤로 행주대교부터 고장차 지점 지나서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는데 이 구간 이동하는데 50분은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36분 정도 걸리고 서부간선도로가 금천 쪽으로 목동교에서 금천 사이 시속 20km 내외인데요. 이 구간 35분 정도 걸립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 협찬이었습니다. 출근길 순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보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오셨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진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책을 안 사서 PDF로 다 공개됐더라고요.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전자북으로 마케팅 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책 전체 내용을 다 아예 뿌려버리는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접하고 영어도 아주 쉬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술술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없고 읽다가 암 걸릴 뻔했습니다. 왜요? 아니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대충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볼턴의 시각에서 쓴 걸 읽다 보면 결국 이제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사람 중에 당연히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암 걸렸을 수 있겠다 완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볼턴 임명됐을 때 그 수류탄을 늘 책상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 과거 자체가 사실상 결론적인 얘기지만 지금도 스스로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지만 아주 잘못된 임명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 그럼요. 예. 그리고 시종일관 북한과 협상 왜 하냐? 북한은 때려야 될 폭격을 해야지. 실제 거기서 있잖아요. 선제 폭격을 해야 된다고 그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설명했다고. 굉장히
굉장히 오만한 거죠. 어쨌든 협상의 대상으로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을 앞에다 내세우고 데려갔다는 자체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오만한 거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저도 다 읽지 못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북한과 협상을 방해했는가 그것만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해방했는가 어떻게 일본과 이해를 같이 하는가 네네. 일본과는 또 얼마나 친한지 그 4장하고 11장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거고 4장이 이제 앞에 그 판문점에 관한 거고요. 사이칠.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아니 싱가포르에 관한 싱가포르에 거고요. 관한 거. 또 제목도 싱가포르 슬링이에요. 그 칵테일 이름을 썼고요. 네. 11장은 이제 그 뒤에 판문점부터 이제 하노이 좀 나오고 한 판문점에서 3자 회동에 대한 건데요. 일단 지금 임기가 계속돼 있는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잘못됐죠. 일단 현 임기가 가고 있는데 비밀스러운 부분을 폭로했다는 부분이고 현직 대통령인데 네. 현직 대통령이 상대가 있는 더구나 국가 정상을 맞습니다. 상대로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뭐 그대로 막 폭로해요. 물론 자기 시각에 사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출판을 허락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는 범죄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요건 해석이 나와 있는 네. 상황인 거예요. 미국의 판사가 더더욱이 근데 문제는 판문점에서 많이 조롱하는 특히 우리 대통령 네. 조롱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열외에 있거든요. 사실상 염탐하고 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 볼턴이 그 자리에 있지도 있지도 않았죠. 예. 나 아침에 떠나서 몽골로 몽골로 가고요. 보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전부 다 목격한 것처럼 얘기했던 자체가 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내용적으로는 뭐 아까 안 걸릴 뻔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같은 사실에 늘 놀래긴 하지만요. 네. 기분 기분 나쁘긴 하지만 가장 이 사람다운 극우적인 인물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을 아베가 어떻게 방해했는가 하는 내용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 G7 가정길 워싱턴을 들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은 이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협박해야지 쉽게 협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본인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아베가 트럼프한테 해서 종전선언을 싱가포르 회담 때 빼는데 성공해냈다는 식으로 자기가 거기 기여했다는 식으로. 네. 저는 볼턴도 볼턴이지만 일본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지난 2년간. 그게 우리가 그 짐작만 하고 어렴풋이 그 쇼타로 갔다는데 뭔가 해방하러 갔겠거니 한 얘기를 얼마나 자세히 얘기해 주는지. 이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면 네.